1929년 말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주가 대폭락과 함께 골드만삭스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설적인 청소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드니 웨인버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가운데 한 곳인 골드만삭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금융사이자 가장 똑똑한 금융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23개국에 임직원만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15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골드만삭스에는 청소부로 입사를 해서 CEO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자 전직 교사였던 마르쿠스 골드만은 1848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1869년 뉴욕 맨하튼의 한 지하에서 마르쿠스 골드만이라는 차용증 거래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골드만은 매일 아침 상인들을 찾아가 어음을 샀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골드만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보조 1명과 그리고 시간제 격리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였는데요. 그러다 1882년 사위인 샘 삭스가 참여하면서 회사의 이름을 마르쿠스 골드만과 사위 샘 삭스의 이름을 따서 M 골드만 앤 삭스로 바꿨습니다. 오늘날의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후 1885년에는 골드만의 아들인 헨리 골드만이 참여하고 사명이 골드만삭스 앤 컴퍼니로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작은 가족 소유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할 때 창업을 한 골드만이나 사명에 들어가 있는 사위 샘 삭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스터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 시드니 웨인버그입니다. 시드니 웨인버그는 골드만삭스의 청소부로 시작해서 골드만삭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골드만삭스가 있도록 골드만삭스를 이끈 리더였는데요. 창업 이후 잘 나가던 골드만삭스는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20년대 골드만삭스의 당시 CEO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대화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자산 규모를 키웠고 1928년 말에는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투자 신탁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신탁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러다 1929년 말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주가 대폭락과 함께 골드만삭스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설적인 청소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드니 웨인버그입니다. 시드니 웨인버그는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투자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비리그와는 거리가 멀었고 유대인 이민자의 11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웨인버그는 13살에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1891년 출생인 그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신문을 팔고 투자회사에서 메신저로 일을 했습니다. 16세에 골드만삭스에 합류해서 청소를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3달러를 받으면서 파트너들의 모자를 닦기도 하고 그들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창업주의 손자인 폴 삭스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우편물 보관소로 승진을 시키고 대학에도 보냅니다. 이 웨인버그는 그렇게 증권 트레이더가 됩니다. 성실함으로 성장을 거듭해 1926년에는 파트너로 임명됐고 1929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회사의 회복과 30년 이상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시니어 파트너가 됩니다. 웨인버그의 리더십 아래 골드만삭스는 1932년 해서웨이를 인수하며 미국 상업용 종이 시장에서 회사의 입지를 끌어올렸습니다. 1956년에는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포드 자동차의 상장을 주관하면서 이 골드만삭스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대형 기업들의 IPO와 M&A를 잇따라 성공시키게 됩니다. 지금이야 15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월가의 상징이 되었지만 만약 저 청소부 출신의 CEO가 없었다면 1930년대 골드만삭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골드만삭스를 구한 시드니 웨인버그는 1969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역사는 우수한 인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DNA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월가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관학교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소위 잘 나가는 자리에 대거 포진하면서 붙은 별명인데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도 골드만삭스 출신 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티븐 느무신이 있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재무장관인 로버트 누빈도
골드만삭스 CEO 출신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폴슨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골드만삭스 정부라는 시위 피켓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게리 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이처럼 골드만삭스가 월가를 넘어서 워싱턴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골드만삭스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인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미지와는 다른데요. 미국에서도 뉴욕, 그 중에서도 월가의 핵심인 투자은행이 나보다 우리를 강조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강조해서 재밌는 일화들도 있었는데요. 트레이더들이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거래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지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낸 것이다. 골드만삭스엔 나는 없고 우리는 있다. 이런 지적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조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트 출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엘리트 출신들이 나보다 우리를 강조한다고 하니 희생할 줄 아는 엘리트를 뽑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골드만삭스가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이익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골드만삭스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시드니 웨인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